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 중 외식할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먹을까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식사는 사회문화적 행위이자 타인과의 소통 현장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밥을 집에서 혼자 먹는 경우보다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밖에서 회사 동료들이나 지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셔요. 평소 혼자 먹을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함께 먹을 때 낯선 나를 발견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원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현명하게 외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페이스를 잊지 말자. 식사 속도 조절의 중요성. 저 또한 천천히 먹을 때와 빨리 먹을 때 속도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식사 속도가 빠르고 많이 먹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저의 식탐도 발동이 걸려요. 때로는 음식을 먹은 건지 음식이 나를 먹은 건지 모를 정도로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음식을 즐기며 먹었다기보다 먹어치운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배부르고 불쾌한 감정이 들어요. 이러할 때 음식과 식사 상대 혹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 나의 식사 페이스를 말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경우 명상에서 중요한 핵심처럼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식사를 하면서 잠깐씩 멈추고 식사를 온전히 하고 있는지 식사 속도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지 체크해보고 자기 페이스를 찾아야 해요. 먹는다는 건 단순히 허기만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먹고 좋은 영양소를 채우고 즐겁게 먹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반면 식사 속도가 나보다 느린 상대와 함께 먹는 경우 상대방을 활용하는 방법도 권장드려요. 상대와 식사 속도를 맞추거나 상대보다 더 늦게 먹는 식으로 따라가면 더 천천히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만약 직업 특성상 식사 시간이 짧아서 빨리 먹게 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양을 좀 줄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00이라는 양을 10분 이내에 먹는 것과 70을 10분 안에 먹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둘째, 빼고 덜고 나누고 남기는 기술. 외식을 하는 경우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다양한 음식에 눈과 마음이 들뜨곤 해요. 양도 풍성하고 단짠 메뉴들이 가득하죠. 과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진짜 포만감보다 훨씬 식탐이 많아서 눈에 보이는 걸 죄다 먹고 싶어하고 먹어야 하는 탐욕 덩어리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밥을 덜어내고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먹다가 남겨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덜어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함께 먹는 메뉴들은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앞접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저도 가끔 지인과 함께 메뉴를 주문해서 같이 먹는 경우 혹시 내가 덜 먹을까봐 식탐을 부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죠. 사실 양이 모자라지도 않겠지만 좀 덜 먹으면 어떤가요? 더 먹으면 살찔 뿐이에요. 맛있게, 온전히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혹시 진짜 모자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더 먹을 수 있는 환경이니 여유를 갖고 우아하게 드세요. 그리고 얼마 전 주제로 다뤘던 음식 남기기도 외식에서 적극 활용해보세요. 아깝다고 꾸역꾸역 다 먹다가는 살 빼는데 돈 쓰고 병원비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 링크 참고하세요. 셋째, 언제나 최선의 선택은 있는 법. 인심이 후한 우리나라에서는 한식, 고깃집, 뷔페 등의 외식에서 다양한 사이드 메뉴와 싱싱한 채소들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중국집에서도 우리 몸속에서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지방이 쌓이는 걸 예방해주는 생양파가 나오죠. 생야채나 데친 채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식전에 채소 한 접시만 먹고 본 식사를 해도 과식과 혈당 상승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채소는 제가 입 아프게 강조했던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참고로 미네랄은 다른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게끔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예요. 그 말인 즉슨 지방도 잘 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최소 한 번 정도는 채소 리필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고기를 평소보다 많이 드실 때는 밥이나 면 등의 탄수화물은 빼고 채소 양껏과 고기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채소가 나오지 않는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메뉴에서 좀 더 나은 걸 선택하면 돼요. 돼지기름에 볶은 짜장면보다는 해산물과 채소가 풍부한 짬뽕 건더기 위주로, 분식집에 가는 경우는 떡볶이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김밥 등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선택해보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식사 속도와 양을 조절해주시고 감사하고 맛있고 즐겁게 드세요. 혹시 과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음 식사,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외식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자기의 식사 속도 조절하기, 잠시 멈춤을 통해 먹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식사 속도 체크하기, 앞접시를 활용하거나 밥을 덜고 먹기, 남기기 등 과식할 수 있는 환경 조정하기, 채소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리필해 먹기, 어떤 상황에서든 더 나은 선택하기, 언제나 감사하고 맛있게 먹기 등이었어요. 참 쉽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세상과 타인과 꼭 단절해야 하나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일상에서도 쉽게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함께 건강을 찾아가고 조금 더 행복하게 다이어트하는 리버트 채널을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